자, 지난 시간엔 이렇게 특정한 피해 컴퓨터한테 감염된 ARP 리플라이 패킷을 보내서 ARP 테이블을 감염시키는 것까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ARP 릴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릴레이라는 것은 이제 감염된 컴퓨터가 보내는 패킷을 실제로 전송까지 다시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요. 즉, 패킷 재전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릴레이를 구현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ARP 테이블을 변조시켰기 때문에 피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안 되게 돼요. 즉 이제 피해 컴퓨터 입장에서는 금방 자기 자신이 자신의 컴퓨터가 ARP 스푸핑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받은 패킷을 그대로 다시 실제 게이트웨이한테 넘겨주는 그러한 ARP 릴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한번 작업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는 감염된 ARP 리플라이 패킷을 보내는 ARP 스푸핑 공격을 이렇게 수행해주는 스레드를 만들었었는데요. 릴레이를 해주는 ARP 릴레이란 이름의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클래스라고 한 다음에 ARP 릴레이라고 해서 릴레이를 수행하는 하나의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자, 퍼블릭 보이드 한 다음 런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런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IP4라고 해서 하나의 IP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pcat 헤더라고 해서 헤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jbuffer라고 해서 하나의 버퍼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실제로 이 클래스에서 패킷을 캡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패킷을 지속적으로 캡처를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캡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실제로 패킷을 캡처할 수 있도록 패킷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id 값 또한 이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패킷이 스캔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 주는데요. 이 데이터라는 것은 실제로 캡처가 된 그 패킷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temp destination mac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목적지 맥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temp source mac이라고 해서 임시적인 출발지 맥 주소 또한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array copy를 이용해서 현재 캡처된 패킷 데이터에서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맥 부분만, 즉 0번째부터 6번째까지만 이렇게 캡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해서 이 소스 맥 또한 담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전 시간에 캡처된 패킷을 분석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은 데스티네이션 맥이었고 그 다음으로 바로 소스 맥이 이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죠. 총 12개의 바이트만큼 차례대로 읽어서 이렇게 맥 주소를 담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util.byte2string 해가지고 temp destination mac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비교하는 건데요. util.byte2string 한 다음에 main.mymac 이렇게 mymac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이 소스 맥 또한 자기 것과 일치하는지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이거는 자기 자신을 릴레이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네트워크 어댑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ARP 스푸핑 공격을 수행할 때 이렇게 해커 자기 자신의 맥 주소가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와 소스 맥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가끔씩 어떠한 네트워크 장치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럴 때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데스티네이션과 소스가 둘 다 자기 자신의 맥 주소인 경우 이런 식으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IP를 포함한 패킷인 경우 바로 이런 식으로 이걸 또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이제 이 IP 소스 부분, 즉 보내는 사람의 IP가 현재 해커 자신의 IP인 경우만 이렇게 다시 릴레이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릴레이가 어떤 거냐면 패킷을 다시 보내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타겟 맥 주소, 즉 게이트웨이한테 다시 전송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현재는 지금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맥이 자기 자신의 맥 주소로 되어 있어서
일종의 자기 자신한테 계속해서 패킷을 전송하는 버그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타겟 맥 주소로 다시 정상적으로 맥 주소를 바꿔줌으로써 실제 게이트웨이한테 잘 전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몇몇 컴퓨터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ARP 릴레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한 특이 케이스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다시 패킷을 전송하는 그러한 버그가 발생하는 네트워크 어댑터를 위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갈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ARP 릴레이를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먼저 샌더 ARP 릴레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샌더 릴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피해 컴퓨터가 원래 게이트웨이한테 보내야 되는 패킷을 다시 전송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만약에 이 데스티네이션 맥이 바로 제 맥 주소이고, 즉 해커 자신한테 이렇게 보낸 패킷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맥이 바로 피해 컴퓨터, 즉 샌더의 맥 주소와 일치한다면 이제 원래 샌더가 게이트웨이한테 보내야 되는 패킷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릴레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한번 복사해 줄게요. 이제 릴레이를 해줄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바꿔줘서 다시 보내면 되는데요. 어떤 걸 바꿔줘야 되냐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타겟 맥 주소가 들어갈 공간에 그대로 게이트웨이 맥 주소를 넣어주시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보내는 맥 주소, 즉 샌더의 맥 주소가 들어갈 공간에 이렇게 제 맥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다시 게이트웨이한테 릴레이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게이트웨이 릴레이입니다. 이제 게이트웨이가 다시 샌더한테 보내는 그 패킷을 캡처해서 다시 샌더한테 릴레이를 해주는 거죠. 즉 게이트웨이가 샌더한테 보내는 패킷을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타겟 맥일 경우, 즉 게이트웨이가 저한테 보내는 경우, 이제 그때에 한해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 줄게요. 이렇게 안에 넣은 다음에 이제 그 경우에서 이렇게 도착하고자 하는 IP 주소가 샌더의 IP인 경우만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원래 그 게이트웨이에서 피해자 컴퓨터로 가야 되는 그 IP 주소를, 그 패킷임을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샌더 IP가 도착지 IP인지 확인해서 이렇게 안쪽을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성공적으로 게이트웨이가 샌더한테 보내는 패킷 또한 바로 이 부분에서 캡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도착지의 맥 주소는 샌더 맥 주소로 바꿔주시고요. 즉 0번째부터 6개의 패킷은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맥에 속하는데 이제 그거를 샌더 맥으로 바꿔줌으로써 이렇게 성공적으로 샌더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보내는 사람의 맥 주소는 마이 맥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즉 이제 제가 샌더한테 다시 해당 패킷을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성공적으로 ARP 릴레이까지 작업을 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는 system.out.println이라고 해서 이렇게 현재 캡처를 한 그 패킷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어떠한 패킷들이 캡처가 되고 있는지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간단하게 ARP 릴레이까지 작업을 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ARP 릴레이 스레드 또한 마찬가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스타트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ARP 릴레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ARP 릴레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platform.runLayer를 이용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트 에어리아에다가 현재 ARP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출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ARP 릴레이까지 구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ARP 스푸핑 해킹 툴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해킹 툴을 멋지게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한번 가상 환경을 구축해서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ARP 스푸핑 방어 탐지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라우터에 갖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로 잡혀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환경을 따로 구축해서 공부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한 개의 핫스팟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피해 컴퓨터 그리고 공격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번 실습해보도록 할게요. 전 한번 이제 이 컴퓨터를 공격용으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작동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의 핫스팟을 킨 스마트폰에 인터넷 연결을 한 상태고요. 이제 바로 여기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장치를 선택한 이후에 한번 제 IP 주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IP 주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ARP 테이블을 확인했을 때
이렇게 192.168.43.196인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192.168.43.1이죠. 이것 또한 이렇게 타겟 IP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샌더 IP 같은 경우는 192.168.43.185인데요. 이렇게 바로 넣어서 공격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피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ARP 테이블을 확인했을 때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IP 주소가 185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공격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공격이 수행이 되면 계속해서 ARP 릴레이까지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ARP 테이블을 확인한 결과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잘 ARP 테이블이 변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 ARP 릴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컴퓨터는 피해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인터넷에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한번 구글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 이름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걸 보니까 자, 아주 정상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잘 들어가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인터넷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하는 데 큰 지장 없이 인터넷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른 채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제 개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 공격자한테 잡히게 되는데요. 공격자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콘솔 창에 정상적으로 패킷들이 캡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패킷들이 다 이렇게 캡처가 되고 있죠. 정말 성공적으로 이 컴퓨터가 ARP 스푸핑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개의 패킷들이 캡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한번 피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로그인 창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로그인 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와이어샤크를 실행한 이후에 이렇게 현재 패킷들이 캡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들어간 이후에 현재 캡처가 되고 있는 패킷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한번 필터링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TCP 포트는 이렇게 80이라고 넣어서 HTTP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경우만 캡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TP 그리고 request.method 즉 사용자가 회원가입 로그인 등등의 기능을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포스트 방식을 이용하고 있을 때만 캡처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 주시고 한번 이 상태에서 피해자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로그인 시도를 하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바로 여기에서 해커의 컴퓨터에는 피해자가 어떠한 정보로 로그인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패킷이 캡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이렇게 우클릭한 다음에 팔로우에 들어가서 CP 스트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어떠한 파라미터로 어떠한 값을 넘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ARP 스푸핑 공격이 완전하게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해킹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떠한 패킷까지 감청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해서 간단하게 ARP 스푸핑 해킹 툴을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직 조금 더 손 봐야 될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한 프로그램만으로도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ARP 스푸핑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고 정말 강력한 해킹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많은 시간에 걸쳐서 ARP 스푸핑 해킹 툴을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ARP 릴레이 기능까지 다 구현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하나의 해킹 툴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